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6학년도 기출을 분석하는 포지션의 커리큘럼인 프리즘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셨나요?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강의를 꺼내오기까지 정말 큼직한 이 시즌 1을 대표하는 두 개의 커리큘럼을 지나왔습니다. 제일 앞서서는 개념 완성이죠. 당연히 개념 배워야 되는 거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 핀셋 강의를 우리가 지나왔을 거고요. 두 번째 커리큘럼, 이제 예를 들어야 어디 가서 날 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들어봐야 홍준영 강사가 이런 스타일의, 이런 색깔의 문제풀이를 갖고 있구나 를 보여주는 태겐스 강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를 거쳐서 비로소 이제 기출이라고 하는 소스를 꺼내오게 됐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태겐스가 상당히 이제 고점이 높고 체급이 높은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기출을 그 이후에 꺼냈거든요. 다 배운 다음에 꺼냈거든요.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기출 문제를 조금 더 뒤로 두고 무의미하게 소비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야 하고 기출을 그럼 어떻게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은데 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할 얘기는 한 트럭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제일 먼저는 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어떤 강사가 이 새로운 커리큘럼, 컨텐츠 같은 것들을 꺼내올 때 이 강사들만의 좀 고유의 특성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라든지, 그지? 내 생각에는 이 홍준용 강사의 어떤 색깔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제목이 항상 영어예요. 100% 영어입니다. 그죠? 물론 요즘 약간 트렌드가 영어 제목이 많긴 한데 이제 그래도 좀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강의겠다, 이런 좀 포지션이겠다가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 홍준용 강사가 가져오는 영단어들은 조금 더 약간 추상적이거나 좀 더 관념적이거나 혹은 뭔가 이런 오브제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이제 그런 제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싶은 것들, 그치? 그러니까 비로소 뭔가 강의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고 나서 좀 봤을 때는 이런 의미였구나, 숨은 뜻이 뭔가 들어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제목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기출 분석하고요 혹은 생명과학하고요 뭔가 프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왜요? 단어가 예뻐서 가져왔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지, 그지? 기출을 이렇게 분석해라 라고 하는 관점 뭔가 담겨 있을 거거든. 이제 그래서요 이 프리즘이 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알고 계실 거예요. 프리즘이 뭡니까? 아마 이제 초, 중 등 교육과정을 좀 충실하게 밟아왔으면 과학 교과서 어딘가에서 프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본 적이 있을걸? 생명과학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좀 디테일하게 가면 물리학이나 혹은 수능에서는 지구과학이랑 조금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삼각형 혹은 정삼각 기둥과 좀 관련이 된 요소고요. 두 번째, 용도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인데요. 빛을 굴절시키는 것, 빛을 꺾는 용도를 갖습니다. 과학적인 정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일상적인 용어로는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이 빛을 꺾는다 라는 좀 의미에서요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가 바라보는 관점 혹은 누군가의 세계관을 은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책 읽다 보면 나오기도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홍준용 강사가 채택한 의미는 이 광학 도구로서의 프리즘이 아니고요, 후자, 어떠한 세계관과 관점을 투영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금 더 명시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출문항이라는 소스를 이용해서 내가 가르쳐온 세계관을 투영해서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항이라고 하는 걸 그냥 풀어 제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그 세계관, 이 매뉴얼이라는 세계관을 기출문항에 투영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게 목적입니다. 좀 어렵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여러분 기출문제, 생명과학 처음 공부할 때 생각해봐요.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냐면 기출문제가 중요한가? 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을 거야. 없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친구든 선배든 선생님이든 독서실 옆자리, 라이브러리 옆자리 학생 자꾸 물어봐. 기출문제 중요한가요? 그럼 100이면 100 뭐라 그래요? 당연히 중요하다 그래요.
왜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 어떤 걸 느낄 거냐면은 사람마다 대답하는 게 좀 달라요. 그냥 뇌 빼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출 문제는 이 문제의 퀄리티가 좋아서, 문제가 좋아서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야, 기출 문제는 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평가원이 낸 거니까 중요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기출 문제는 어떠한 방향성과 트렌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야. 뭐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겁니다. 이 홍준호 강사가 프리즘을 만들 때는요, 이 기출 문제가 왜 중요한가,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의 관점을 담았습니다. 크게는 3개의 주요한 컨텐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출 문항과 관련해서요. 대부분의 강사는 기출 문항 분석 강좌를 그냥 기출 문제집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소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컨텐츠거든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리즘에는 뭐 삼각형이니까 3가지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기출에도 3가지의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마더, 자이 이런 것처럼 기출 문제집 포지션 혹은 연애 강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포지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은행식으로 모아놓고 쭉 풀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치, 경험적인 지식 혹은 문제 풀이를 이제 좀 좀 얻어내는 그 정도의 의미도 있을 거고요. 어떤 시점에서는 야, 기출 문제라는 건 사실 그냥 나열된 문제가 아니고 몇 학년도, 작년, 그리고 올해가 있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무슨 흐름이 있다. 변하는 어떤 줄기가 있고 변하지 않는 큰 물줄기가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떤 학습 방향성을 제시하는 혹은 풀이의 틀을 잡는 어떤 분석의 관점도 있을 겁니다. 혹은 또 어떤 컨텐츠에서는 아니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게 양이 적어요. 알고 계신가요? 아니 문제집을 풀면 양이 많은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옛날 기출까지 싹 다 긁어 모으면 많습니다만은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게 그렇진 않죠. 풀어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 생명과학, 지금의 생명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2022학년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2020학년도 이전은 교육과정이 다르고요. 21학년도가 과도기거든요. 실제로 시험지를 보면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상 1년에 3개 나오는 시험지인데 6구 수능밖에 없는데 뭔가 이제 겨우겨우 이 흐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양이 부족해. 그러니까 뭔가 변형 엔제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이 3가지 정도가 이제 기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컨텐츠들이거든요.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에는 이 3개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서 3권의 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볼륨 1 트레이닝이고요. 볼륨 2 에센스고요. 볼륨 3 아카이브입니다. 3권 합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400, 1200, 1300 이 정도 되는 걸로 문제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좀 구성된 커리큘럼이며 이거는 어떻게 좀 학습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나씩 좀 색깔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강의를 들으러 가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트레이닝, 가장 어떤 스탠다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닝은 쉽게 말해서 이제 개념형 기출을 모아놓은 교재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컨셉은 이겁니다. 유의미한 모든 개념형 기출을 모아서 네가 연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평가원 교육청 기출들을 제가 선별을 했고요. 한 800제가 좀 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개념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트렌드가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이 빈출되는 문항과 선지들 혹은 약간은 지엽적인 선지들에 대해서 이 반복되는 훈련이 조금 더 중요하게 편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총 29종류의 트레이닝으로 좀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쭉 풀어볼 수 있게 좀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의의 관점에서 공부하는 학습 방향의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제시할 거냐면 일단 개념 완성 강좌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각 트레이닝 29개 전부 다 학습 가이드와 코멘트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형의 특성상 그냥 문제를 막 풀면서 연습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혹은 강의와 무관하게 뭔가 내가 필요한 구멍들을 메우고 싶은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문항 다 해설하지 않습니다. 해설지를 다 수록해 놨고요. 유형별로 학습 가이드, 어떻게 문제가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지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위주로 설명드리면서 문제 일부들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설지는 전문항 들어있을 거고요. 어차피 개념형 특성상 해설지 넣어도 너네 잘 안 읽어요. 몇 개만 읽게 될 거거든. 그래서
공부를 조금 재미있게 하라는 의미와 어차피 해설지 안 읽을 거면 이거라도 알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코멘트를 싹 다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좀 어떤 식이냐면은 뭐 트레이닝별로 내 코멘트도 있고요. 우리 연구진, 우리 애노기 코멘트들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뭐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답니다. 실명제, 우린 다 실명제예요. 내가 다는 것들은 거의 다 반말입니다. 문제에 같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좀 알아가라고 하는 조금 지역적이거나 혹은 약간의 좀 그냥 감각적인 조금 센스를 곁들여가지고 좀 재밌게 좀 공부할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면서도 지역적인 것들을 좀 잡아드리는 느낌이 들 거야. 또 우리 해설지 보면은 우리 연구진 코멘트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이제 N호기라고 부르죠. 책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1호기부터 10호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6호기 코멘트네요. 우리 조교들은, 연구진들은 전부 다 존댓말 씁니다. 뭐 5호기네요. 혹은 뭐 1호기, 9호기, 8호기, 7호기, 2호기네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코멘트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포인트가 있었겠구나를 좀 잡아갈 수 있는 뭔가 이 개별적인 개념형 문제들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와 함께 쭉 풀어가시면서 좀 개념을 좀 훈련하기 좋은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죠. 1권이었고요. 2권은 에센스입니다. 사실상 본체예요. 이 프리즘 강좌의 본체는 이 에센스, 제목부터 느껴지죠? 입니다. 얘를 만드는데 상당히 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홍진호 강사의 피땀 눈물이거든요. 이렇습니다. 내가 항상 좀 갈증을 느껴왔던 건 이거예요. 기출 문제를 다루는 컨텐츠들 중에 시중에요. 뭔가 아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포지션이 잘 없더라고요. 기출 문제를 모아놨거나 혹은 기출 문제를 해설하는 컨텐츠는 있어도 이 기출 문항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라 이렇게 앞으로 나올 거다를 보여주는 건 잘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를 좀 구현을 하고 싶었어요. 얘는 뭐냐면은 기출 문항을 그냥 소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풀되 소비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컨텐츠적인 의의도 있습니다. 걔를 풀었을 때 경험치가 쌓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소비하고 기억하고 넘어가기에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실력 갖추고 내가 가진 실력이 기출문제에 다 통하는지를 보고 싶을 때 이미 그냥 소비해버린 컨텐츠면은 그게 네 실력 때문에 풀 수 있는 건지 내 기억의 잔상속에 어딘가에 있던 풀이인지가 모호해져요.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아. 이런 것들. 문항 구조. 어떤 큰 줄기가 있지? 트렌드. 그럼 그 사이에서 뭐가 변하고 있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교재를 원합니다. 어떻게 구현했냐면 첫 번째는 클래식과 확장입니다. 가장 클래식한 구성부터 문제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좀 연결해 볼 거고요. 기출 문제 당연히 이렇게 넣을 거고 기출 문제가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는 설명하기 좀 아쉬운데 라고 했을 때는 기출 변형을 충분히 넣었습니다. 총 20개의 에센스고요. 기출 6대 N제4라고 하지만 조금 N제 비율이 더 높아요. 42%인가 될 거야. 문제는 200제 정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배운 매뉴얼 체화를 위해서 매뉴얼 베이스로 해설을 할 거고 매뉴얼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좀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게 약간 별자리 보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그 표현 되게 자주 쓰는데 별자리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북두칠성 아시죠? 막 국자 모양으로 있다 그러잖아 이렇게. 얘는 그래도 좀 국자처럼 생긴 것 같아, 그지? 근데 별자리보다는 뭐가 있냐면은 그냥 뭐 3개 찍어주고 야 이거는 큰 개자리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4개 찍어주고 야 이거는 곰이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이게 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 생각에는 생명과학 원 기출문제가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문제 수가 별로 없고 확 변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큰 틀로 묶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이런 느낌이 좀 세요. 나는 어떤 걸 원하냐면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막 이렇다고 치자.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도 우리가 연도별 흐름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뭐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되는 그림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림들이 그리고 그들을 이어주는 뭔가 요런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이해했나요? 이 기출분석 에센스의 목적은 이런 점들을 모아서 이 큰 줄기를 만드는 거야.
이거 어디다 쓸까? 수능장에 들고 갈 줄기겠지, 그지? 그게 내가 추구하는 뭐야? 매뉴얼이잖아, 그지?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어디에 투영해서? 이 점점점 기출문제에 투영해서 보여드리는 강좌인 거야. 사실상 태겐스의 연장선이겠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야 요런 그림을 들고 가자라고 해봤자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 너네는 얘만 보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빈자리를 채우면 되지. 요렇게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럼 이 시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겠다는 느낌 분명히 받을 거란 말이야. 이게 뭘까? 내가 말하는 변형 N제인 거야. 요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본인들이 체화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게 이 에센스 강좌 컨텐츠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그럼 분명히 뭔가 기출 문제가 되게 어지럽게 있었는데 두 갈래의 실이네? 라는 느낌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이해했지, 그지? 그럼 어떤 식으로 그것을 구현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전 파트를 좀 가져올까 생각을 했는데 유전 너무 무거우니까요. 근육이나 막전이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근수축에서는 4개의 에센스를 잡았습니다. 클래식 한 유형과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확장되는지를 3가지 관점으로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은 이런 느낌입니다. 클래식은 영원하다. 거기에 약간의 매칭을 좀 더 하더라도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길이를 좀 확장한다면 시점에 순서를 부여할 수 있고요. 순서 없는 길이를 나열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마디도 제시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기출에 투영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만 풀이의 줄기는 어때? 하나의 매뉴얼로 똑같은 거야. 그걸 위한 매뉴얼인 거지. 혹은 뭐 비율은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단면은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기출문제가 없어. 근데 나올 수는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변형 문제를 풀면 돼, 그지? 그런 것들을 담아 놓은 것이지. 또 막전이 기억하나요? 우리 막전이 뭐였지? 뭐 이런 거였지. 우리 태겐스 강좌는 항상 뭘로 시작합니까? 총론 및 개괄, 이 문항 구조, 난도, 트렌드,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설명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전이라고 한다면은 문제의 구조가 항상 고정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왼쪽 상단에는 뭐가 있어? 그림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는 표가 있어요. 그림에는 뭐 거리가 표시되어 있고 0, 3, 6, 10cm. 표는 뭐 80, 30, 뭐 ABC 뭔가 막전이게 표시되어 있고 그 밑에는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는 이 시간들을 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 여기 있는 문장 조건과 여기 있는 문장 조건으로 구성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의 관점인 거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출에 투영해보면 이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말 클래식한 에센스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문제들은 뭔가의 확장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차피 일어나봤자 구조는 안 변하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확장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그림이 확장될 수도 있는 거고 이 표가 확장될 수도 있는 거야. 진짠가? 어떻게 되고 있지? 를 뭘로 보여드려? 기출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야. 이런 식이겠지. 에센스. 우리가 배웠던 매뉴얼입니다. 유의미한 좌표, 시간 가두기, 시냅스적인 사고 당연히 있을 거야. 그치? 문제를 풀어봐도 있을 거야. 근데 뭔가 확장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확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확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표를 확장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기출 문제의 소스로 보여드리면서 우리 매뉴얼을 재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 문제들 중에서도 문제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데 뭐 다양한 그래프를 제시하는 거, 그래프를 구간으로 제시하는 거, 얘는 그나마 낫습니다. 얘는 뭐 1구 수능으로 대표되지만 작년 6평도 있거든요.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는 게. 근데 이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프를 구간으로 제시하는 게 이 수능 한 번만 나오고 4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 모자란 거지. 그럼 뭐 하면 돼? 분석을 해서 이런 구조임을 파악을 하고 변형을 풀면 되지, 그치?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이 수능입니다. 그래프를 구간으로 제시하는 너무 유명한 문제인데요. 기출 문제집을 풀면 단점이 뭐냐면 이게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풀고 땡이야, 땡.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중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지. 어떻게 하면 돼? 변형을 풀면 되지. 이게 B1이거든요. 그럼 B2 살짝 업그레이드. B4, B3 풀고 오는 거지. 약간 달라졌어요, 그래프가. B5도 풀고 B6 조금 더 달라졌어요, 그죠?
어떻게 좀 변화할 수 있는지 난도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풀어보는 거지. 그럼 뭐가 남을까? 뭔가 선명한 그림이 남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림이요.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하는 게 에센스고요. 여느 기출 분석 강좌보다 강사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건데 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 숫자도 너무 많고요. 이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서 매뉴얼로 만드는 과정이 정말 품이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겐스를 들으시고 얘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되는 강좌일 거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넘어가서 마지막 아카이브입니다. 아카이브는 무엇을 좀 추구했냐면은 아니 기출 문제가 너무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고 좋은 것도 많다. 하지만 기출 문제는 이 분석할 가치뿐만 아니라 문제의 퀄리티나 평가하는 기관의 신뢰도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컨텐츠로서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워크북 형태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가 없는 부교재입니다. 선택적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첫 번째는 검증된 문항이고 좋은 문항이다 라는 점을 좀 차용해서 양적인 확장을 추구합니다. 문제 은행 형식으로 추론형을 싹 다 모아놨고 유의미한 기출들을 수록을 했는데 에센스와 약간 겹칩니다. 완전히 겹치지 않고요. 한 몇 문제만 겹칠 거예요. 한 200제 이상의 문제를 좀 담아놨습니다.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재들이 해설지가 좋잖아요. 해설지가 뭘로 써 있어요? 매뉴얼로 써 있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매뉴얼 좀 체화하면서 좀 양적으로 좀 더 많이 풀어보고 싶어. 한 권 더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독학할 수 있도록 전문항 매뉴얼 해설지로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도 같이 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은 기출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한다. 이런 걸 풀어야 한다.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 의 세 가지의 요소를 모두 담은 강좌가 이 프리즘의 정삼각형의 세 가지의 꼭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괜찮을까요? 단 수강 가능 대상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불가능 대상도 있습니다. 수강 가능 대상은 이 기출 문항을 분석해서 내가 뭔가 의미를 좀 찾겠다. 방향성을 정립하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겠다와 야, 매뉴얼을 여기다 쓸 수 있겠구나. 투영할 수 있겠구나. 재화하는 걸 원하는 학생이 들으셔야 하겠지요. 그죠? 핀셋 같은 경우는 완강했으면 너무 좋고요. 나랑 용어가 똑같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너가 뭐 N수생이야 내신을 잘해가지고 다 기본기가 다 있어요. 나는 지금 개념 강의 안 들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습니다. 그지? 단 태겐스는 완강을 하셨거나 시간이 없다면 병행을 하셔서라도 같이 들어주셔야 될 거야. 반대로 기출 문항을 양치기용으로 문제집으로만 다루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프리즘을 듣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그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큰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양치기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면은 다른 강사의 문제집을 푸십시오.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아요. 난 뭐 할 거야? 분석할 거예요. 분석할 거.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 태겐스를 수강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안 들을 거다. 그러면 이후에 모든 커리큘럼을 듣지 마세요. 용어 통일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뭐부터? 태겐스부터.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의 마지막은 뭔가 이 명언이나 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프리즘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어떤 말과 어떤 가치를 좀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러분들, 기출 분석을 딱 펼쳐보는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의 문장이 괜찮겠죠. 지금의 기회, 지금의 시간, 기출을 펼쳐보고 있는 지금이 이 수능과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와 시간을 갖고 계신 상태일 겁니다. 그죠? 며칠이든 간에요. 그죠? 그것을 놓치지 말고 꽉 잡읍시다.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너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뛰어나고 좋은 강의와 컨텐츠와 커리큘럼을 준비해 올 테니까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걸로 꽉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홍준용 강사의 강의를 선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본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